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이 다행히 크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명, 재산을 훼손하지 않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안도할 때까지 계속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신문과 김종필 TV가 공동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 3분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후보 편입니다. 기왕의 김부겸 후보, 또 박지민 후보 인터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기록적인 폭우, 또 수해 복구, 코로나19로는 또 비대면 상황 계속 연기됐다가 오늘 진행을 하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낙연 후보가 음성 판정 이후에 방역 당국의 권고로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자택으로 전화 인터뷰로 진행을 합니다. 실시간 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셔서 후보도 좀 잘 살펴보시고 또 내 삶과 또 우리 정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낙연 후보와 전화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종필아, 가자! 예, 지금부터 내일신문 김종필 TV 민주당 전당대 당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김부겸 후보, 박주민 후보에 이어 이낙연 후보 실시간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후보께서는 코로나 확진자 접촉 후에 음성 판정을 받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라 자택 자가 격리 중이십니다. 네, 스튜디오에 못 나오시고 불가피하게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태풍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국민, 또 코로나19, 또 경제 위기 등으로 고난을 겪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걸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수해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태풍이 또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요. 코로나19가 이번 주말이 또 한번 고비랍니다. 해서 우선 며칠은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뿐이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안타까움과 또 같이 잘 헤쳐나가자라고 하는 또 극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당대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편의상 다 후보로 공통 호칭을 합니다. 예,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대낙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줄임말인데요.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줄임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 보고 그런 말을 만들어냈겠지요. 네네. 네티즌들의 특권이기도 하니까요. 예. 특별히 저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여론조사의 추이, 또 여론의 흐름이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어쨌든 8월 29일 토요일 진행이 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뭐 여러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집약적으로 내가 꼭 이 메시지는 전하고 싶었다. 이런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 가지 꼽는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국난 극복이지요. 예. 네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맹렬한 기세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예. 수해 태풍이 겹치고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요. 예. 제가
부족한 사람이 운 좋게도 총리를 맡아서 네, 대통령 모시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 위기를 좀 더 빨리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집약하자면 사자성어로 국난 극복 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싶다. 네, 예, 예.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대유행이 다시 또 진행이 되면서 이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이 여야가 서로 이제 상대 탓을 하는 공세를 펴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네, 야당은 정부가 이제 임시공휴일 뭐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든가 소위 네, 쿠폰 뭐 이런 것 등이 빈틈을 열어서 방역망에 허점이 생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야당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정세균 총리께서 국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시공휴일 지정과 소비 쿠폰이 방역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 점에서 왼쪽으로 좀 인정을 하셨죠?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야당과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온 분들 또는 야당에 지금도 소속돼 있는 분들이 예, 광화문 그 불법 집회를 주도했거나 참여해서 예, 이런 재확산의 빌미를 주었던 건 틀림없고요. 예, 지금도 그 집회 참가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검사에 불응한다든가 아직도 숨어 계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일을 하지 말도록 검사에 협력하고 빨리 자진 신고하고 방역에 협조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야당의 처지에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제1야당도 그렇고 야당도 이제 그 공동체의 생명과 경제 네, 위기에 대해서는 공동적 책임이 있다 이런 맥락을 이제 지적하신 거죠? 네, 네, 네. 그렇고 이제 최근에 현안 중에 하나가 네, 전공의 등을 비롯한 의료계의 파업이 있습니다. 네, 네, 후보께서는 이제 대승적 결단을 호소하셨습니다. 네, 네, 예, 의료계에서는 이제 정부와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 네, 그래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해법은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의료계가 예, 파업을 중단해야지요. 일단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선파업 중단. 네, 네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에, 의료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도 몹시 그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표시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예,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 중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은 보류하겠다. 보류. 보류하고 대화하자. 그랬으면 대화는 계속하면서 네, 의료 현장에 복귀하시는 것이 의료인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한번 추이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8월 29일 토요일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코멘트 했습니다만 어대낙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당대표 당선이 되신다면 9월 1일부터 20일대 정기국회 첫 정기국회 열립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낙연 대표 이전의 민주당과 이후에 이낙연 당대표의 민주당은 어떤 내용을 과거에 계승할 것은 어떤 내용을 계승하라고 혁신을 한다면 이낙연 표 민주당은 어떤 방향인지 대략의 구상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까지 일을 모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닐 거고요. 예, 예, 그러나 이전보다는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예, 그러면서도 국민 앞에서는 겸손한 그런 정당으로 변모해 가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네, 그렇게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예, 예. 네네. 예, 포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낙연 당 지도부, 당대표 시절에 성과와 기여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편은 국민의 눈높이로 볼 네, 때, 이해찬 대표님 예, 이해찬 말씀이시죠? 네, 대표님, 네, 예, 네, 이해찬 대표님 시절에 네, 민주당의 어떤 성과와 기여. 네, 그런데 이해찬 그 집행부가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또 보다 더 진화할 필요, 그러니까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꼽으시겠습니까?
네, 지도부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네. 우선은 어떤 사태에 좀 더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수해에도 뭔가 한 박자 늦게 대응했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해법을 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예컨대 부동산 문제 같은 것, 뭐 물론 정부 부동산 같은 문제. 것이 내내 네. 그런 것이 좀 더 적절한 대책이 좀 더 빨리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도부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당에 소속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설령 소신이라 하더라도 예, 국민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언동 예, 어, 이런 것을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목하신 부분들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 네, 사안을 극복하는 지도부가 우리 국민들이든 민주당 당원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야당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일부 여론조사는 민주당을 추월한 경우도 생겼는데 최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광주를 방문하고 또 태극기 세력하고 선을 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네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좌클릭이라고도 부르고 언론도 그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예, 그래서 양대 정당의 정책과 지향이 예, 근접해 간다는 것은 어, 우리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지요. 예, 그래서 예, 그것이 앞으로도 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또 국회에 임하는 자세에서도 예, 그대로 표현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야가 좀 역동적이고 상생적인 경쟁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 여론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이 후보께서는 그 정치를 대하는 자세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역지사지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 통합당은 민주당의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거대 의석에 기반한 입법 독주다 이렇게 강력히 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볼 때 후보께서 야당의 리더였다면 어떤 대응을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국회에 더 협조했을 겁니다. 아, 국회의 운영에 예, 더 예. 협조했고요. 그리고 민생이나 국가의 미래 또 평화에 관한 문제는 더 음, 협조적이었을 겁니다. 네, 좀 더 네네. 초당적인 부분은 같이 네네. 이렇게 입법 차원에 초당적으로 대처했어야 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너희들 한번 해봐라 네, 네, 하고 네, 일방 독주의 덫을 놓은 것 같은 네, 느낌도 주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부동산 입법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을 늦추면 야당과의 협치라는 이유로 시간을 늦추면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불안정해졌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련법을 처리를 했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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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야당이 더 지혜를 모으고 해서 함께 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지지자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삶, 그러니까 이제 네, 민생의 요구를 중심으로 보는 게 온당한 그 야당의 자세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네,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주신 거죠? 네, 예, 예. 이제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국정 재반의 현안이라든가 개혁 법안을 완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당장 지금 이제 그 격돌하고 있는 이슈인 이른바 이제 공수처, 네, 예, 그중에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이럴 때 야당과는 어떤 그 대화 타협, 어떤 소통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원칙의 왜냐하면, 문제구나. 예, 예. 아니,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네네.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으면 추천을 해야지요. 네네네. 자기들은 그 법에 찬성하지 않았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고 네. 한다면 네. 국회에서 반대 표결하신 의원들은 전부 안 지키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예, 이치에 맞지 마침 않다. 마침 저 국회의장께서 야당의
후보를 빨리 추천해달라 하는 네, 공식 문서를 2번째인가 보냈을 겁니다. 네, 국회의장님의 그런 그 건국한 호소에 호응해 주는 것이 도리에도 맞고 예,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법치의 관점에서 보셨는데요.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가장 관심이 큰 이제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네, 부동산 정책 등 보면,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추이를 들여다보면 청와대가 주도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비판이나 지적은 부처, 그러니까 내각이 듣는다는 이제 일각의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른바 건강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의 당청 관계.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수직적인 청와대 출장소다 뭐 이런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뭘지, 그러니까 내각의 자율권이랄까, 정부 부처 주도의 집행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어떤 총리도 경험을 하셨고 해서 어떤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제 경험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예, 이런 문제를 청와대가 주도하고 욕은 내각이 먹는다. 네,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과장됐다고 보시는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께서 이런 인상을 갖고 계신다면 예, 그것 또한 또 하나의 현실이라고 봐서 예, 그런 예, 그런 인상을 덜 들이도록 노력해야죠. 예, 문제는 내각과 청와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 모든 문제에서 주무부처가 먼저 대처를 하고 예, 제안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청와대는 민심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종합적으로 보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예, 예, 네네, 그런 역할이 종합돼서 중요한 정책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어디가 주도하고 어디가 따라간다. 예, 그리고 내각이 욕먹는다 그런데 청와대나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비판을 많이 받으시지요. 예, 예. 네네. 예, 관련해서 이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총리로 재임할 당시에 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원칙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처럼 네. 총리께서 당시 총리로 재직하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 네. 소신껏 하셨고 소통이 잘 되셨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네,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예, 어떤 인사가 있으면 특히 이제 예, 총리가 제청해야 될 네, 대상 네, 네, 어, 이 있으면 의 교체가 있으면 청와대 인사수석이 한 3, 4주 전쯤에 예, 예, 복수 후보를 가지고 와서 총리하고 상의를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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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총리가 이 중에서 누가 좋겠다. 여기 말고 이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 예.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이제 저, 거기서 변별하는 이른바 필터링하는 역할을 네네, 실질적으로 네, 하셨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서 예, 이제 저도 몇 번 그 후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추천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 대체로 검증해서 걸렸어요. 예, 그리고 그 복수의 후보 중에서도 검증해서 이렇게 탈락되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만큼 검증이 어려운데요. 네, 네, 총리실은 검증 기능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네, 그저 청와대 평판을 듣거나 민정수석실에서 이 예, 정도이니까 예, 그런 제약이 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틀 안에서 네, 네, 총리의 그 강요 재청권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청와대가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 인선에서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통령께서 제 의견을 직접 물으시는 경우가 몇 번 네, 있었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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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수가 있지요. 예, 네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예, 네네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